그 대규모 발전소에서 일방향적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사실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좀 그렇게 발달하기 좀 애매했잖아요. 왜냐면 일방향적이니까. 왜냐면 지금 발전 자회사에서 생산한 거를 전력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그게 한국전력의 송배전 시스템을 통해서 그냥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그런 아주 단순한 구조의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민간 사업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말고도 복합화력발전소를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 아세요? 한화, 포스코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보면 알겠지만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민간 사업자들도 나아가야 될 비전으로서는 맞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런 거죠. RPS 이행 목표 이거 알고 있어요? 지금 사실 RPS 이행 목표를 거의 지키는 것도 간당간당한 정도로 지금 모든 발전 자회사들이 하고 있고 까딱하다가는 지금 과징금 내야 될 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년사를 요약해 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개발이 초래할 변화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특히 이제 이런 거죠. 태양광하고 풍력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런 이슈가 있어요. 간헐성이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간헐성이라는 이슈는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도 날씨가 흐린 날이나 장마철이나 이런 때 같은 경우는 발전 자체가 안 되잖아요. 햇빛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풍력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죠. 바람이 자주 빈번하게 부는 그런 지역에다가 이 풍력 발전기를 설치를 하겠지만 이제 그게 여의치 않고 간헐적으로 바람이 불게 되면은 발전 효율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슈가 있는 게 혹시 지금 발전사들이 제주도에 발전기 많이 설치한 거 알고 있죠? 신창 뭐 풍차 뭐 해안도로, 신창 해안도로 여기랑 월정리 이런 데 가봐도 제주도에 지금 발전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너무 문제거든요. 간헐성도 문제고요. 그 반대도 문제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본 적 있어요? 그죠? 재생에너지 출력 제약 전망 보고서. 그러니까 이게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생산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바로 그 즉각적으로 공급이 돼야지 손실이 제일 최소로 줄어드는 거 알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전력 손실이 만약에 한국에서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하고 부산까지 전력을 보내면은 전력 손실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절반이 날아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수요지하고 공급하는 지역이 원격지가 아니어야 되고 생산하는 그 즉시 소비할 수 있도록 이걸 통제하는 것들이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것도 이슈가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지금 모든 발전 공공기관들이 태양광이랑 풍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간헐성도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이런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제주도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삼다더라고 할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슈가 발생하지만 오히려 육지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과잉과 간헐성 사이에서 그 문제를 완화할 만한 무언가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왜냐면은 이 발전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발전이 간헐성을 갖게 되면 다시 재가동시키는데도 오히려 이게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세요. 이 때문에 제주도는 남는 전력을 육지로 보내 과부하를 줄이는 방법도 추진 중이다. 이런 것도 이슈죠.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EMS하고 ESS가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많은 전력을 별도의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ESS에 충전해 전력이 부족할 때 쓰는 방법도 있지만 이럴 경우 ESS 설치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든다. 그 다음에 출력 제약으로 신재생에너지 민간 사업도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정부가 장기 계약과 보조금으로 이익을 보전해주고 있는데 발전을 강제로 멈추게 되면은 뭐 수익성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퇴양난 같은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력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어떤 공장이라든지 전력을 많이 쓰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인근에 유치시켜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민간이 참여하게끔 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제주도 인근에다가 뭐 예를 들어 반도체라든지 설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밝히듯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삼성전자 공장 한 개, 반도체 공장 한 개가 운영되려면은 원자력 발전소 한 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할 정도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거는 에너지 관련된 전문가만 참여할 게 아니라 환경 개발 관련된 전문가하고 그 다음에 산업 전문가, 그다음 환경 보전 전문가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참여를 해서 이 그 공급지에서 바로 수요가 일어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ESS에도 저장하려 그래도 저 에너지 전력이 ESS에 저장하는 것만큼 그 용량이 따라지지 않거든요. 만약에 저게 ESS로 커버가 된다고 하면 천문학적으로 큰 수준의 ESS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여기서도 얘기하듯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것도 이미 무슨 방법이
있었다면 미리 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전력을 그 다수 활용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산업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게 가장 최적의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친환경 컨셉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환경 사업을 영위하는데 전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그런 사업들을 리스트업하고 타진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 그러면 보세요. 지금 이 문제가 그러면은 이게 지금 21년도 기사인데 이게 지금도 해결됐느냐라고 하면 아니거든요. 이 요로도 후속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발전 공공기관에 그 재직하고 있는 제 지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이 발전하고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싫어요. 민원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민원을 유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주민 반발로 사업이 5년 동안 중단된 거예요. 실제로 전력 관련된 이슈가 이런 게 있어요. 왜냐면 보세요. 이거는 본인이 이게 님비 현상의 대상이에요? 아니면 핀피 현상의 대상이에요? 님비 현상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사실은 이거는 지금 전력을 공급하는 송배전을 하는 한국전력의 이슈고요. 발전 기업의 이슈는 어떤 게 있냐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으로 하면은 이미 뭐 원자력 발전이나 아니면 화력 발전소는 미세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예 혐오 시설인 거 맞잖아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가 그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이 부지 선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태계 파괴 문제가 이슈가 있거든요. 수자원공사 K워터 같은 데는 뭘 하고 있냐면은 육지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걸 육지에 설치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다 보니까 산지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산사태도 발생하고요. 생태계 파괴 문제가 발생해요. 그리고 빛반사 같은 것들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생태계의 변화를 야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 주역 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본인한테 제가 주제를 하나 던질게요. 그거 해결하라고 본인한테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PT해보세요. 이거 실제로 가장 힘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해결하는 실제 대안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저희가 한국전력 면접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자, 이건 소리는 안 나오는데 자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됐잖아요. 어쨌든.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뉠 것 같은데요. 내가 만약에 어떤 침해를 받았다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실제로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렇게 주민에 대한 어떤 보상들이 이루어졌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 어때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보세요. 서울시에서 쓰레기 매립장 어디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인천에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돼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냐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상암동이면은 저기 마포 바로 옆쪽이거든요. 하루에 1,000톤 처리하고 모두 지하하고 주민 편의시설에 1,000억 원을 투입한다. 그럼 이런 사례도 같이 제시해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아직 기술이 그 정도까지는 안 나갔지만 친환경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LNG, 리퀴드, 내추럴 가스,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완벽하게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에 가깝죠. 왜냐면 연소 과정에서 그런 탄소 배출이 최소화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LNG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수소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선도적으로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발전 자회사들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는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래 에너지원이 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왜냐면 지금 태양광, 풍력 이런 것들은 다 하는 거였잖아요. LNG로 하는 거. 그거 말고 뭘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 제가 바이오 발전은 솔직히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이거는 좀 더 리서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VPP 사업 등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셔야 돼요. 이게 VPP 사업이랑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플랜트하고 연계돼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 스마트 플랜트의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건 모르면 그냥 답이 없어요. 왜냐면 저게 신년사에 나오잖아요. VPP가 뭐냐면 버추얼 파워 플랜트, 가상 발전소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상 물리 시스템, 디지털 트윈의 개념, 제너럴 일렉트릭이 하고 있던 그거랑 지금 같은 좀 더 발전된 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소규모 분산 자원의 전력 시장 참여 및 전력 개통 운영 기여를 목적으로 모집된 분산 자원 집합을 의미한다.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형태의 분산 자원이면 왜냐면 예전에는 그 대규모 발전소에서 일방향적으로 공급됐기 때문에 사실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좀 그렇게 발달하기 좀 애매했잖아요. 왜냐면 일방향적이니까. 발전 자회사에서 생산한 거를 전력거래소를 통해 가지고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그게 한국전력의 송배전 시스템을 통해서 그냥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그런 아주 단순한 구조의 시스템이었다면 지금은 민간 사업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말고도 복합화력발전소를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 아세요? 한화, 포스코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보면 알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전부 다 민간 사업자들도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전력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가지고 얘네들한테 전력을 거래하는 시스템을 이게 버추얼로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버추얼 파워 플랜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공급형, 수요형, 융합형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개념을 모르면 아예 이걸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중개사업자는 다양한 분산 자원을 모아 최적화하거나 교환을 촉진해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로 분산 자원의 모집, 계량 및 전력 거래, 정산 등을 수행하는 새로운 유형의 시장 참여자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전력 손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수요지에 이제 인접한 것들이 필요하고 또 수요지하고 공급지가 떨어져 있을 때는 최대한 가까운 것들을 찾아가지고 공급하고 정산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중개해 주는 게 바로 아그리게이터, 중개사업자의 역할이다.